최근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서 이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다시 회복하고 있죠. 송파, 잠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었다 이러면서 가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 근교도 하나씩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긴 하겠지만 가격 회복이 많이 되니까 양도 거래도 사실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의도 저에게 꽤 많이 들어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고저가 양수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 가거나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고저가 양수도는 아주 좋은 절세 전략이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허투루 생각하니까 그게 마치 탈세처럼 비춰지는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가형 수도를 그러면 하느냐? 저가형 수도가 개념이 뭐냐면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 원에 싸게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의 제재를 좀 적용을 받아야겠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항이 크게 세 가지인데 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느냐? 왜냐면은 너무 큰 자산을 공짜로 주려고 하는 개념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이게 엄청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론 실천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은 많이 오는데 사실상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진행은 많이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하는 문의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녀에게 6억 원에 파는 이유는 요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파는 거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택이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후에 신축주택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팔면 뭐가 되죠? 우리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얼마까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요. 얼마가 나오겠어요? 양도세가 0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년 이내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 상황이죠? 점진적으로 메인 핵심 지역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단지가 빨리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벌써 2년이 지났고 1년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매수자는 조금씩 있어 보이는데 그 가격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국 안 사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어떡하죠? 이 비과세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내가 취득가액이 3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거의 7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7억에 대한 일반 양도세들과 비과세의 세액 차이는 엄청나죠. 왜냐면 비과세는 세금이 0원이고 7억에 대한 일반적 양도소득세 계산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야겠지만 기본 몇 억이 나오거든요. 기본 2, 3억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스처는 이 물건의 이동을 시켜버리는 건데 누구한테 줄까? 자녀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자녀한테 주면은 나는 비과세를 받고 자녀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그게 다시 회복기를 거쳐가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텐데 자녀가 그것에 대한 이득을 이번 차에 부의 이전을 받아서 큰 이득을 취한 다음에 미래에 셀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기서 거주를 지내면서 본인의 주택에 대한 마련을 가지는 그런 타이밍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이 저가형 수도의 일반적인 상담 문의가 제일 많은 겁니다. 이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 자, 그럼 어떤 세금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까?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이 6억 원의 자녀가 지금 취득하는 거잖아요. 6억 원만 돈을 줬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23년도 이전이에요. 그때는 6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거기다 세율을 곱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 2주택,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졌던 거죠. 자, 근데 6억 원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고 가족은 100% 특수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에서 어떤 금액 하나라도 충족을 했다. 그 차이가 그러면은 그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시가 개념인 10억 원으로 과세 표준을 잡고 취득세를 계산해라. 그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3년 1월 1일 개정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저가 양수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고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 그 취득세만 몇 천만 원이 차이가 났거든요. 1억의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정보들을 알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 올라갈 때쯤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개편안이 나의 자산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이에요. 양도소득세도 방금 말했던 조건과 똑같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가의 5%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6억 원에 팔아서 6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는 것 같지만 10억 원, 시가인 10억 원으로 계산을 해라 라는 게 말 그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죠. 왜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고 3년 이내에 파니까 6억 원으로 계산을 하든 10억 원으로 계산하든 나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니까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큰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도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에 걸리신 분들이 아, 나 3년 지나가면 비과세 못 받는데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의 절세 플랜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라는 것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라고 하면은 그게 말 그대로 저가 양수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싸게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과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건이 지금 충족한 상황이잖아요. 왜냐? 4억 원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얼마를 그러면 증여세로 내야 되느냐? 10억 원 빼기 실질적 족돈 대가 6억 원 빼고요. 그 다음에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여기서는 시가를 제가 억지로 10억 원을 계산을 했어요. 편하게 계산을 하려고. 그럼 10억 원에 30%면 3억 원. 또 나머지가 3억 원이니까 어찌됐든 3억 원을 빼잖아요. 두 액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4억 원 차익이었는데 마이너스 3억 원 하니까 얼마가 남죠? 1억 원이 남습니다.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증여 재산가액으로 잡혀요. 증여 재산가액으로 1억 원이 잡히는데 10년간 내가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적용받으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이죠. 10% 구간이니까 10%를 적용했을 때 증여세는 얼마 나온다? 50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자녀는 취득세 10억 원으로 낸 거랑 증여세 500만 원만 내면은 10억 원짜리 주택을 6억 원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6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법이 하나의 또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세가 껴있거나 그래서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안 팔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녀분은 6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차익인 1억 원을 더 만들어서 6억 원으로 이거를 사면은 그러면 저가양수도의 거래가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 마련에 대한 부분의 일부는 무조건 마련을 좀 해야 된다는 점이 이 저가양수도에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이거를 저가양수도를 사고 싶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이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가인 10억 원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러프하게 이 정도만 알아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상담을 받을지 말지 그 다음에 내가 가액이 얼마 나올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가 10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84 타입이 압동해서 10억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이 거래를 하는 전후 3개월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0억 원의 그 거래가 거기는 로얄층 로얄동이어서 가격이 높은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죠.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 아파트 팔렸던 10억 원과 나의 부동산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 내 가액을 좀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부분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양수도 내가 지금 비과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독립한 자녀에게 이렇게 셀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